안녕하십니까. 미국 재무부의 대북 제재 추가와 미 하원 의원들의 종전선언 반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10일 반인권 행위를 이유로 북한 등에 경제 제재 결정을 내렸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새로운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국제인권의 날인 이날 북한, 중국, 미얀마 등 단체 10곳과 개인 15명을 반인권 행위와 관련해 경제 제재 목록에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우리의 조치는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에 대항하는 전 세계 민주주의가 보내는 메시지라고 밝혔습니다. 제재 명단에는 북한 중앙검찰소와 사회안전상 출신 리영길 국방상 등이 포함됐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제재 이유에 대해 북한 주민들은 강제 노동과 지속적인 감시, 자유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면서 중앙검찰소와 북한의 사법체제에는 불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주민들을 악명 높은 강제 수용소로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5년 북한 여행 중 억류됐다가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터 웜비어의 사례를 지적하며 외국인들도 북한의 불공정한 사법체계의 피해자가 된 사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 노동자들을 해외 취업시킨 북한 기업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북한이 운영하는 조선 426 아동영화 촬영소는 북한의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을 중국에 불법 취업시켰다는 이유로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러시아 대학인 유로피안 인스티튜트 주스토는 수백 명의 북한 국적자들에게 러시아 건설 노동자 비자를 불법으로 내준 혐의로 제재 결정을 받았습니다. 외신들은 미국이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압박책을 꺼내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초 출범한 바이든 정부는 지난 4월 새로운 대북 정책 검토를 끝내고 북한과 대화 재개에 나섰지만은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는 미국이 내놓은 새로운 대북 제재가 북한을 자극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 실현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미 또는 남북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구상했지만은 최근 미국이 베이징 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에 나서는 등 추진 동력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 35명은 7일 북한의 비핵화 약속 없는 일방적인 6.25 종전선언에 반대한다는 공동서한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앞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 반대하기 위해 미국 의회가 집단 행동에 나선 건 처음입니다. 그 전날에는 미국 정부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종전선언 추진 동력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는 관측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 외교부는 8일 긴급 브리핑을 자청해서 미국 공화당 의원 공동서한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외교 당국이 다른 나라, 특히 동맹국의 입법부 움직임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공개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은
외교 상식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서한에서 우리는 종전선언이 평화를 촉진하는 대신 한반도의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만들지 않을까 심히 우려한다.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진전이나 그렇지 않으면 북한 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 보장 없이 일방적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미군과 지역 안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하기 전에 미군의 한반도 철수를 고려할 수 있는 문을 연다는 것은 미국 안보에 처참한 결과를 불러오기 쉽다. 게다가 미국, 한국, 일본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북한은 남한과 미국, 유엔과의 구속력 있는 협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해왔다는 점 등도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종전선언 논의가 처음 시작된 부시 행정부 때부터 선비핵화, 후 종전선언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후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을 때에도 미국 조야에서는 부정적 기류가 강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제안한 뒤 2달 남짓한 동안 한미 간에 20차례 가까이 고위급 회담을 했지만은 미국 측은 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종전선언을 언급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바이든 정부는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마지못해 종전선언을 논의는 하되 북한에 악용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두겠다는 입장이었다며 하지만 미국 의회에서 반대 목소리가 더 커진다면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외교부 당국자는 8일 언론 브리핑을 자청해서 종전선언은 주한 미군 주둔군과 유엔사 지휘와 전혀 무관하다며 미 공화당 의원들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가 특정 국가의 의회 내 움직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논평하는 것은 외교 관례에 맞지 않고 또 적절하지도 않다고 시인하면서도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지, 왜 이렇게 됐는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습니다. 제 개인 입장에서 느끼는 것은 그냥 애처롭다, 딱하다 하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이상 미국 재무부는 새로운 대북 제재를 추가하고 미 공화당은 종전선언을 반대했다는 소식을 중심으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종전선언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매우 궁금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